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거 요겁니다. 건축 중단. 자, 잘 보세요. 이게 지금 건축하다가 마른 게 많아요. 땅을 낮춰 봤는데 집 짓다가 예를 5층을 짓긴데 1층 주차장만 하고 그만둔 놈도 있고 1, 2층 하다가 그만둔 놈도 있고 땅만 기면 없어요. 그러면 5층짜리 다가구나 질 하다가 중단돼 버렸어. 땅만 기면 없어요. 그러면 그 건축 허가권을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사단지 해야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살 필요가 없어요. 낙찰될 겁니다. 낙찰될 거예요. 그것도 낙찰될 거예요. 대부분은 그래요. 자, 물어보시다. 감나무가 가수원이 1000평 있는데 감나무가 500그루 있어요. 20만짜리 감나무가 1억짜리. 그게 매각 되어야 됐어요. 매각 제외 경매에서 땅만 하나 받았어요. 그 감나무 누구 거죠? 그거? 땅 주인 겁니다. 낙찰될 겁니다. 거의 90% 낙찰. 제3자가 심었으면 할 수 없지만은 옛날 소유자 쪽에서 계속 심어온 감나무다 크면은 그거는 낙찰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주택을 낙찰받는데 대문 누구 겁니까? 대문. 주택을 낙찰받는데 대문을 띄간대. 니는 주택 낙찰받지 대문 아니잖아. 아니다 말입니다. 대문까지 포함되는 거고. 자, 가수원을 낙찰받는데 감나무를 뽑아가겠대. 안 됩니다. 자, 땅을 낙찰받는데 짓단 말은 건물이 있어요. 1, 2층을. 5층 지어야 되는데 빌딩을 짓는데 1층 짓다가 2층 다 그만두고 그냥 내려가 댕기세요. 안 그러면 지하실만 잘 지나갔다고 막 도망가고 있고 땅만 나왔어요. 그럴 때는 감나무하고 똑같이 보면 됩니다. 하나의 토지의 부속물로 보면 토지의 부속물. 자, 그런 판례가 유치권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유치권은 땅을 낙찰받은 사람의 그 위에 건물은요, 유치권자는 땅에 대해서 볼 때는 불법행위다 이렇게 봤어요. 불법행위다. 유치권이고 선순위 전세권자고 선순위 임차인이고 전부 다 만약에 퇴가하라고 하면 퇴가해야 되고 내끼다 주장하면 내끼 되는 거고. 자, 그런 겁니다. 이제 소송은 또 잘해야 돼. 유치권자 유치권을 인정 못하겠다. 퇴가해라. 갖고 퇴가해라 하면 지가 이제 빼가든지 가면 되는 거고 내 거다 주장해야 돼. 내 거다. 땅 낙찰자가 자, 건물 그거 내 끼다. 그런데 내 끼라고 또 이야기하면 되는데 구청에 가니까 네 건축허가서는 다른 사람 거내 못 해주겠다 할 때는 매각 결정서 낙찰된 우리 장문 넣었잖아요. 그게 건축주 명의 변경이 되는가 된다 말입니다. 근데 좋은 거죠. 좋은 거니까 오늘 잘 들었어요. 잘 들어놨다가 여러분한테 아주 조 회장님 전에 이 판례를 구한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오늘 그게 몇 개 나옵니다. 소개 나옵니다. 자, 보세요. 자, 10-1 봅니다. 그래서 이제 시청구청에서 낙찰자 명의로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해주지 않을 때 사용하는 판결 나왔다죠. 자, 근데 이제 잔금을 다 냈는데 명의 변경을 건축가에서 못 해주겠다. 나는 전에 갑한테 했는데 낙찰자 내한테 해주기는 끄끄럽다 이 말이죠. 누가 동의서를 받아온 것도 아니고 네가 경매 낙찰 받은 건데 그것도 없겠네. 경매에서는 건물은 짓다 말한 거 중단된 거 명확 제외돼 있고 그런데 네한테 허가권을 덜렁 주기가 그렇다. 자, 이럴 때는 우리가 2010년도 판결이 있어요. 이거 보면 한 읽어보겠습니다. 판상 토지와 그 토지의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한 경매 절차 상에 확정된 매각 허가 결정서, 그죠? 우리가 경매되면 이제 매각 허가 결정이 되죠. 그 결정서하고 그에 따른 매각 대금 완납수요. 돈을 다 냈죠. 이것들이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에 관한 권리 관계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됩니까? 적극 된다. 우리한테 좋은 겁니다. 좋은 문구예요. 낙찰자한테. 그래서 잔금을 넣었다. 매각 허가 결정이 났습니다. 잔금 넣었습니다. 이런 서류들이 건축주 명의 변경이 된다. 건축관계자, 있죠, 제목이.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 수리 처분을 취소한 거를 다시 번복하는 이야기입니다, 판결은.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적극한 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자, 그래서 밑에 빠른 거 있죠.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에서 낙찰자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보면은
토지와 그 토지의 건축 등은 중위 건축물에 대한 경매 절차상에 확정된 매각허가 결정서 및 그에 따른 매각된 완납 서류 등은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에 관한 서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자, 동그라미 5개, 동그라미 5개입니다. 이거 좀 팔래요. 자, 넘어갑니다. 자, 10-2는요, 이제 10-2는 그래서 건축을 조금 배우셔야 되는데, 건축 행정 길라잡이. 또, 10-3은 국토교통부의 알기 쉬운 건축이에요. 2017년 발간 책자가 있습니다. 이 두 책자는 조금 깊게 공부하시는 분은 파일이 다 나오니까요. 다운을 딱 PDF 다운을 받으셔서 한 번씩 보면 됩니다. 보면 되는데, 자, 이제 이런 게 있네요. 10-3에 보니까 건축 허가란 뭐냐? 연면적 100제곱미터 초과의 신축, 바닥면적 85제곱미터 초과의 정축, 개축 이전이 건축하다. 그럼 뭐 90제곱미터 신축은 허가다, 허가 아니다? 요거 여기 하면은 허가 아니죠? 자, 봅니다. 관리지역, 촌동네,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고 3층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할 때 허가라 보는데, 그럼 뭐 저 촌동네 150제곱미터, 예로 100제곱미터, 30평 같은 거 2층짜리 짓는다. 허가다, 신고다? 신고죠. 허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책을 보면 쉬운데 이게 좀 어려우니까 만화도 만들어 놨으니까 보시도록. 그래서 10-2 있죠. 건축 행정 길라잡이, 건축 알기 쉬운 건축 여행 이런 거를 좀 보셔가지고 건축 감각을 조금 일으키면 되겠고요. 자, 10-4 봅니다. 10-4 건축하다가 중단된 건물의 건축허가서, 착공 신고서, 자료는, 자, 이 낙찰을 받으려 보니까 17-4586 자, 봅시다. 이게 이제 포함이 되면 좋은데, 감나무도 그래요. 감나무도 어떤 법원은 포함, 어떤 법원은 매각 제외 해놨거든요. 그럼 뭐 포함되면은 낙찰자가 막 들어옵니다. 어이구, 감나무 쪽으로 포함되네. 이래가지고, 뭐 1억짜리 적어도 그냥 주는 거네. 깨서 주는 거네. 이러면 막 들어오는데, 감나무 1억짜리가 뭐 500그루가 20만짜리고 500그루가 매각 제외나면은, 땅만 높이면은, 그만 안 들어간다고 겁이 나서. 어우, 저 감나무 저 주인하고 또 싸움 한판 대판 붙어야 되겠구나. 그럼 1억짜리가 뭐 한 5천에 절반 나셨는다. 그 사실 알고 보기에는 내 거라. 원래는 1억 주 사야 되는데, 포함하면 나 분명히 1억에 다 샀는데, 매각 제외되게 사람들이 겁이 나서 안 들어가고, 막 절반 들이 이거 알아본 게는 원자님 본 게네. 아, 원래 소유자가 심었다고 하더라. 이러니까. 그거 니끼다 그러면 낙찰자. 그러면 5천 주면, 오히려 싸게 사는 거죠. 자, 그런 겁니다. 요것도 그래요. 서귀포에 보니까 농지가 나왔는데, 그죠? 158년. 건물은 제외됐대. 그럼 건물이 뭐냐? 자, 요, 누가 낙찰자가 미납했죠? 미납하고 건물 때문에 시끄럽고 하니까 제외된다 했잖아요. 자, 요 보면은, 요 뭐 짓다가 말았죠, 이게. 자, 이겁니다, 이거. 이게 이제 건축허가서나 착공신고서 이런 게 있죠. 건축허가서, 착공신고서, 뭐 서류가 있어야 건축 여기에 허가권 가진 놈하고 싸움할 거다, 아닙니까? 뭐 협상을 하든지, 뭐 짜든지, 찌르 볶든지, 뭐 내용이 있어야 뭐 알아야 뭐, 걔하고 언어를 맞히지. 안 가면 그 설계사무소 가서 물어도 못 끼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이 서류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 입니다. 어디서 구할 수 있다고요? 정보 공개하면 됩니다. 정보 공개하니까 다 오더라고. 제가 해보니까요. 오고,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요. 요런 게 있으면은, 법원에서,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포함됐습니까? 지금 빼뺐습니까, 이거? 뺐죠, 지금? 그죠? 자, 그래서, 매각무의 매수를 보면은, 우리 사법부장이 뭐라고 써놨다 하면은, 매각에 따라 설정된, 자,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의 구문에서 벌이라는 거 쓰는 겁니다. 지금 포함 안 돼, 지금. 잡종지로 일부 토지의 건축물 신축 공사를 하고 있으며, 섭자에 된 상태다. 이종 일반이라서 농정은 필요 없다. 그건 좋은데,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의 건물로 인해서 법칙권 승리다. 그럼 쏴매라 이 말이죠. 자,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포함 이러면 간단한데 이날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럼 이게 소송하면은 누가 이길지 안 할지를 물론 해봐야 되지만은 뒤에 판결을 쭉 대부분 판례 몇 개 보시면 알 수 있는데 대부분은 감납도 같이 보면 됩니다. 포함하면 되는데 그만 사업하는 거 귀찮거든요. 거기는 그만 아이고 모르겠다. 너가 땅은 땅이고 건축 행위는 또 너가 싸매라 싸먹으면. 그래서 자 요거는 지금 이제 안 한다 말이죠. 포함 안 한다 말이죠. 자 그래서 다시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제주시청에 정보 공개 들어가면 홈페이지 가면 다 있습니다. 있고 청구하면은 뭐 건축 허가서 착공 신고 쓰는 거 다 나옵니다. 한 50페이지. 뭐 나 착공 건축 인허가 관련 모든 서류를 좀 빽 해도록 하게 합보고 정도 오고 다 오더라고요.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청구 조회 신청하면 다 나옵니다. 정보 공개 들어가서 홈페이지 가서 자 10분 후 요거는 이제 건축 허가가 안 된다 해갖고 수강생이 10% 뛴 사람입니다. 도로 문제 때문에 합포구청에 요거는 뭐 나중에 또 설명하다 시간 나면 하도록 하고 넘어갑니다. 자 10-6 봅니다. 건축 중단된 건물이 있는 경우에 감정평가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더라. 세 가지 경우. 자 아까 우리 제주도는 아까 안 된다 했죠. 근데 세 가지는 또 된다고 돼야지요. 자 일단 그냥 봅시다. 함안군 법수면 대지는 밑에 비고란에 뭡니까? 지상의 신축 중인 건물의 매각에 포함해놨죠. 자, 다시 또 내려갑니다. 밑에 거제시 봅니다. 거제시 하층면 보세요. 여기도 이런 건물이 있는데 지하하고 막 1층 이렇게 말하는 건물인데 본건 토지상에 건축을 위한 기초공사 된 상태 매각에 포함. 좋죠. 자, 그 다음 또 봅니다. 전라 여수 봅니다. 여수도 보면은 일괄 매각했고 제시에 공사가 중단된 건물이 포함. 좋잖아요. 이 중단된 건물이 있거든. 세 개 다 포함된대요. 자, 근데 밑에 봅니다. 경남 창원 하포구. 요거는 보면은, 물론 치안은 됐는데, 비고란에 현황 건축허가를 득해서 공동주택 기초공사 중인 대지다. 이거는 포함하겠다 말겠다 말이죠. 안 한다 말이죠. 자, 제주도 봅니다. 제주도도 아까 마찬가지. 아까 봤죠, 그죠? 이게 뭐 이상한 소리만 해놔갖고 포함 안 된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뒤에 판례가 쭉 나오는데, 자, 하나만 다시 보겠습니다. 함안 법수에 보면요, 18에 3188입니다. 18에 3188. 자, 요 보시면은, 18에, 자, 화면 보세요. 함안 법수에 뭐 땅이 어때? 땅이 121비고 건물이 있는데 이거는 건물이 지금 요겁니다. 요거 이 건물이 있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주로 신축 중인 건물로서 현재 공사가 중단이 되었다 이래 가지고 나옵니다. 여기서 봤죠. 5,000건인데 현재 3층이 건축된 상태를 고려해서 평가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3층 건물 가격이 1억 8,100이고 뭐 땅값하고 2억 6,100 포함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문제가 없죠. 사실은 포함을 잘 여기 이제 시상의 신축 중인 제시의 건물 매각에 포함. 이렇게 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뭐 전국에 60개 법원에 사업부장은 다 생각이 틀리고 자기 또 지식이 또 틀리고 다 틀리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거의 절반은 이쪽으로 밀어붙이고 절반은 제외. 그만 자기가 판단해서 뭐 제외. 한번 제외 남긴다 시켰다. 그럼 그거를 농지고 토지고 하여튼 막 짓다가 말한 거, 중단하다가 말한 거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럼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보면은 이제 그래서 포함된 게 지금 3개입니다. 3개가 있고요. 제외된 거는 진동입니다. 진동 요장님 우리 여기 창원이죠. 15에 8298. 자, 우리 수강생 낙찰 받으라고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식입니다. 이게 3개 있어요. 3개. 큰 게. 이 3개가 있는데 땅은 또 좋아요. 땅은
바닷가 해수욕장 딱 옆에 뭐 붙어갖고 좋은데, 요 보면은 이제 땅만 700평 해놨죠. 700평 해놔놓고 쭉 이제 좋습니다. 좋은데 이 그림을 보면은 이제 이런 게 이제 3개가 있어요. 이런 게 이런 게 건물이 짓다 말한 것이 3개가 지금 막 지하 차고 왔는데, 자 이런 게 있죠. 이런 거 주로 보면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우리 또 창원의 이 사업보장은 뭐라고 써놨나 보면은 현황 건축화를 덕해서 공동주택 기초공사인 대지, 이거는 포함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 말인 거 지금? 좀 애매해 써놨어요.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매각 제외하든지 매각 포함, 대지인데 매각 포함, 이렇게 하면 간단하잖아요. 그죠? 구조물은 매각 포함 이러면 되는데, 딱 이렇게 써놨으니까 이제 건축자하고 이제 싸움 붙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게 이제 10-7 봅니다. 이 수목, 그죠? 나무에 대해서 보면은, 이게 만약에 나무다 그러면요, 이 판례가 필요합니다. 2016에 이 나무 주인이 좋아하는 판례입니다. 이건 우리한테 안 좋은 거예요. 요거는 낙찰자한테 불리한 판례, 그죠? 판례인데 이건 수목입니다. 수목인데 낙찰자한테 불리하다. 왜 그러냐? 자, 봅니다. 토지의 사용 대차권에 기해서 토지 상의 수목이 식재된 경우에 토지가 경매로 매각된 경우 매수인은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대요. 사용 대차권. 이게 뭐냐 하면은 큰아버지 논인 가수호인데 조카가 뭐 큰아버지 내 뭐 한 달에 한 30만원씩 주고, 그래갖고 보증금 뭐 한 500하고 한 달에 한 30만 주고 내가 10년 좀 씁시다. 이래갖고 감나무를 심었다. 심은데 큰아버지가 빚이 많아갖고 막 경매 들어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럼 그럴 때 낙찰 받으면 내끼 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자, 뒤에 봅니다. 뒤에 거는 낙찰 좋은 겁니다. 2021년 뭐 판결 있죠. 여기 보면은 토지 위에 식재된 식목은 토지에 부합하는지 원칙적으로 부합한대요. 하여튼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는, 토지에 뿌리 내리는 거는 원칙 부합하는데, 아까 불리한 판례 보듯이 제3자가 토지 사용 대차권에 기해서 식재했다 하면은 그건 내게 아닙니다. 아니고 원래 뿌리 내리고 있는 거는 내기다 이런 얘기고요. 그럼 이번에 보니까 토지 시간 임무에 대해서 토지와 뿌리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명인방법 시효가 되는지, 오케이. 그 다음에 명인방법은 겁니다. 맹세 달고 뭐 이런 거죠. 맹세 달고 이제 내기다고 표시를 완전히 하는 거죠. 속가가. 그 다음 이는 토지와 분리해서 임목을 처방 경우가 아니라 임목의 소유권을 유보한 채 임목이 식재된 토지의 소유권,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 적고. 자, 하여튼 원래는 토지의 이제 수목은 낙찰자 거다 봅니다. 90%는 보는데, 저쪽에서 진짜 옛날에 묘목산 자료가 조카 명의로 묘목을 샀고, 또 조카가 옛날에 인건비를 다 줬고 현황을 판사가 불러서 물어본 게네, 인부가 아니야 그 조카가 그때 내 통장에 그때 열을 일했다고 300만원 이어놨습니다. 이런 통장도 제시하고 입금자도 조카고 등등등 모든 게 조카더라 그러면은 그건 내게 아닙니다. 아닌데 전소유자, 현소유자, 소유자들이 막 심은 나무더라, 밤나무더라. 이거는 이제 내게 맞는데, 그때 가만 보면은 전전 소유자의 아들내미가 왔고 손자가 왔고 이제 손자가 왔고 당신 그 감나무 우리 할아버지가 심은 거거든, 손대지 마 이랍니다. 그건 아닙니다. 알겠죠? 소유자끼리 이렇게 놓은 거는 이제 낙찰 같은 데 보면 됩니다. 자, 수목은 그렇고, 이제 건물 봅니다. 건물을 보면은 천안의 주택이다, 그죠? 주택에 이게 이제 별장입니다. 별장도 아니고 15의 944. 큰 요거는 그러면 이제 큰 뭐 가벌식당, 이런 가든에 붙은 이 감나무나 이런 거는 어떻느냐 한번 봅니다. 자, 이런 겁니다. 이 걸린 주택이 20여 개 팔리는데, 이게 원래 자, 한번 보세요. 자, 이런 조형물은 이거는 아닙니다. 알죠? 조형물은 아니고 여기에 붙어 있는 이 나무나 너티나무, 자, 이런 거, 이런 조형물 있죠. 쉽게 말하면 고가 분재 조형물, 이거는 낙찰할 게 아니고
뿌리를 내리고 있는 요것들 있죠. 요것들. 느티나무고 소나무고 이런 거. 이런 거는 100% 낙찰할 거다. 이런 거는 이제 이 뭐고? 아가씨 히포 하나 띄는데? 여기 있네. 이런 조형물은 아니다. 아니죠? 아가씨가 무슨 막아? 무슨 막기도 하고. 하여튼 조형물은 아니고, 판례는 그래요. 아니고, 너가 심은한 이런 나무는 이런데, 요거는 낙찰할 게 아니고, 요런 거는 전부 다 낙찰될 거다. 이야기입니다. 낙찰될 거다. 싸이 붙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판례를 보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 써놨는지. 하여튼 결론은 그래. 별장은 이제 주로 가든 같은 게 많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보통 보니까, 건재당권의 효력이, 은행에서 담보 접을 때, 그 효력이 나무까지 다 포함되는 걸로 하고요. 연못까지 포함되는 걸로. 그 다음에 수석, 수석도 포함이 되더라고. 보니까. 수석이 포함이 되고, 이제 조형물로 해놔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고가 분재도 아마 포함이 안 될 겁니다. 고가 분재는. 왜냐, 그러면은 거래의 이동과 거래 가치가 생겨요. 이동의 용이성, 거래 가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고가 분재, 조형물은 안 되고, 뿌리를 내리고 있고, 연못이다, 뭐, 나무다, 소나무다, 뭐, 느티나무다, 이런 거는 전부 다 낙찰을 보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제, 그거는 수목 이야기고, 이제부터는 짓다 말한 거. 이제, 그게 누구 거냐? 구조물. 이런 겁니다. 자, 안양지원 보면 이렇습니다. 판결을 보면요. 이게 경매 사건이 나와야 땅을 차단계는 이게, 자, 일단 10의 9를 봅니다. 10의 9. 수원지방법원의 이 판결을 보면은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거는 이제 건물을 봅니다. 건물을 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구조물은 1층 바닥하고 기둥, 2층 바닥만 설치되어 있고 지붕과 예병은 전혀 설치되지 않아 건물로서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와 독립한 경제 효력을 갖춘다거나 부동산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이 객체될 수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사회 통념상 독립한 부동산으로의 건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구조물은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주로 이런 것 같아요. 아까 제주도처럼 짓다 마는 거 있죠. 보통 지하는 주차장이죠. 주차장 짓다가 1층 좀 짓다가 5층을 지어야 되는데 1층 짓다가 막 중단된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낙찰될 거다. 이렇게 보면 이제 포함이 되면은 좋은데 매화부에서 제외되면은 시끄럽거든요. 시끄러운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낙찰될 것이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구체는 이제 그 건축주 명의를 변경해야 되잖아요. 변경을 하면은 이제 건축가에서는 전에는 가봐도 되는데 낙찰한테 해주긴 좀 그렇거든요. 동의서를 안 오니까. 그럼 동의서 오면 간단하죠. 동의서가 옛날에 건축 허가낸 사람이 지가 이제 동의서를 들러 해주기로 간단한데 동의서 걔네 뭐 3억 돌아 뭐 5억 돌아 이 소리 허술해서 하니까 난 주기 싫고 지는 돌아크고 이러니까 그러면 이제 구청 상대로서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해라 이렇게 소송을 하면 아까 판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낙찰자가 그거는 매화물건 매화허가 결정사고 매화결정기일에 매화결정사고 잔금론 이런 서류들이 건축주 명의 변경에 해당되는 아닙니다. 그죠? 땅을 잡히고 위에 껍데기 짓땅 바른 거 있는데 그거를 자꾸 건축 허가권이 사람들이 마련해 갖고 자꾸 그거다 힘을 줘버리면은 국가적으로 그게 뭐 심리를 가거든요. 땅 주인하고 흉충을 대고 그거를 오히려 토지의 부합물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부합물다. 자, 또 봅시다. 10-10 봅니다. 그래서 판례가 있으니까 요거 판례를 전문을 읽어봐야 되는데 조금 제목이 그렇네요. 자, 이는 구 건물은 멸시되었고, 그죠? 이래갖고 신축하다가 중단됐는데 5층 골조 공사와 외벽 콘크리트 공사가 완성된 기성률은 47%였다. 요거도 낙찰될 거다. 기성률이 47%, 이것도 낙찰될 거다. 자, 판례를 한번 봅니다.
갑등이 다세대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을 일부 세대의 골조 공사만 완료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 후 갑등이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에서 을이 내가 낙찰을 받은 상황에서 중단 당시 객관적 물리적 측면에서 한동의 건물이 존재하다 보기가 어렵고 건축허가 신청 등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해진 구분이 상하는 구분 건물이 모두 완성된 걸 보기도 어려우므로 강제 경매 절차 전에 구분을 했으니까 볼 수 없어 을이 공유지분을 유효하게 취득했다고 본 사례다. 그래서 쭉 읽어보면요. 몇 층 짓다가 마른 거 요거는 낙찰할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다 해석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은 우리한테 유리한 판례입니다. 자 10-11 봅니다. 구미시에 이게 보면은 자 요거는 이건 조금 우리한테 안 좋은 판례 같는데 자 이런 겁니다. 03에 15509 2010에 423 2010에 423 자, 한면 봅니다. 한면을 봐야 되겠습니다. 원래 이런 건물을 짓고 있었어요. 이런 건물을. 원래는 100% 성공이 되면 이 건물인데, 요 건물이 녹으면은 뭐 아무 문제 없죠. 너무 문제 없는데, 옛날에 이 경매 사건을 보면요. 통일번지 명함이 뭐 나오나? 이거 안 나오네. 자, 옛날에 이 건물이 되기 전에, 요 사건 보면 이 건물이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완성돼야 이 댕기고 옛날에 요겁니다. 03에 1550. 자, 이거 싸게 붙었는데, 자, 요거죠. 토지가 매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건물이 옛날에 있다가 아마 경매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물이 있다가 이제 아까 위에 보니까 뭐 이렇게 뭐 완성된 건물이 있는데 이제 법원 판단은 요거는 뭐 그때 상가로 막 분양이 되고 막 그런 거 일부는 분양이 되고 뭐 그랬는 것 같는데 요거는 낙찰받기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요놈은 아니다. 우리한테는 조금 안 좋은 쪽에 가깝도록 놓은 판례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신축 중인 건물의 지상층 부분이 골조 공사만 진행됐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지하층 부분만으로도 독립된 건물로서 요건을 잘 갖추었다고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요거는요 상가 이거 요거는 막 상가로 일부도 분양하고 막 그러는가 봐요. 이 상태에서 그래서 요거는 낙찰받기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구분을 시켰는데 조금 이제 안 맞죠, 우리하고는. 자, 10-12 봅니다. 강주시 오포 능평리 해가지고 수원지방법원의 이제 선고를 보면요. 지하 1층 주차장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30평 정도 이게 이제 지하에 주차장 공사 건물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누구 거냐? 이렇게 했는데 우선 이 사건 구조물이 독립된 부동산이 해당되는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건대 건축 중의 건물이 통념상 독립된 것을 볼 수 있는 상태와 형태와 구조를 갖춘 때는 토지와 별개로 소유권에게 부동산이 되는데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주벽이 이루어지면은 독립된 부동산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 보면은 갖추지 못해서 토지의 구성 부분 남아있게 됨으로써 소유권은 낙찰자한테 있다. 이래서 이제 짓다가 말은 이게 이제 뭐 주차장에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낙찰자 거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지하 주차장 정도 이런 거는 다 낙찰받기 맞고요. 그 다음에 이 5층에서 한 2층을 짓다가 마른 거 이것도 낙찰자 거다. 나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자 판례는 이래요. 대부분까지 가봐야 됩니다. 그죠? 가봐야 뭐든지 답을 주지. 이제 이랍니다. 저런 걸 또 보고 낙찰 보고 이시연세도 전화합니다. 원장님 저거 낙찰할 거 맞죠? 유치권 법치권 맞죠? 성립 안 되죠? 이러면은 모든 거는 대부분이 가봐야 돼. 가봐야 되는데
그동안의 경험과 학식과 지식과 지혜를 동원하면은 아마 낙찰자 것이 맞다. 맞을 것 같다. 절대 맞다 소리 안 합니다. 맞을 것 같다. 아니죠? 성소할 것 같다. 패소보다는 성소에 가깝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든지 강사가 그죠? 아, 무조건 막 니끼다! 이래 하기는 좀 그래요. 뭐든지. 그런데 그동안에 쭉 이 흐름을 보면은 아마 이거는 낙찰하기가 되지 않겠느냐. 아마 붙으면은 우리 확률이 한 70%, 질 확률이 한 30%. 자, 안에 막 현상을 다 봐야 되니까. 자, 그래 봅니다.